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최대고비였던 이란 원정을 잘 넘긴 벤투호의 세 번째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올해 마지막 A매치잖아요. 11월 11일이죠. 아랍에미리트 홈 경기, 그다음 16일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 5, 6차전에 나설 명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네, 일단 명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는 김승규, 구성윤, 조현우, 송범근 이번에도 4명이 뽑혔고요. 수비진은 9명 뽑았습니다. 김민재, 박지수, 권경원, 정승현, 이용, 강상우, 김태환, 홍철 그리고 김진수 뽑았고요. 허리진은 정우영, 백승호, 황인범, 이재성, 이동경 그리고 프라이 정우영도 뽑았고 손흥민, 황희찬, 송민규, 엄원상 이렇게 10명을 가져갑니다. 포워드는 조규성, 김건희 2명이 뽑혔습니다. 총 25명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벤투 감독이 풀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동의. 예,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납득할 만한 엔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늘 정해진 선수만 뽑는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번 월드컵 예선 들어서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정상빈, 송민규, 뭐 이기재부터 시작해서 조규성 최근에 꾸준히 발탁되고 있고 김진수, 백승호 다시 불러들였고요. 이번에는 김건희를 최초로 발탁한 게 그 증거입니다. 지난 명단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골키퍼진 같고요. 수비진에는 부상한 김영권이 빠져서 한 명이 줄었습니다. 추가 발탁 없었고요. 허리진에는 나상호, 이동준이 제외되고 엄원상이 합류해 역시 한 명이 줄었고 포워드에는 부상당한 황의조 대신에 김건희가 들어간 게 눈에 띕니다. 네,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네. 포지션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네. 골키퍼는 예상대로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란 원정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4명을 발탁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4명을 뽑았더라고요. 벤투호는 기본적으로 이 4명이 골키퍼 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4명으로 굳혀졌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언제든지 한 명 줄여서 3명으로 나설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송범근을 장기적으로 좀 키우려는 생각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번 소집도 한 경기는 홈, 한 경기는 원정에서 치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수 대비 차원이라고 말했고요. 소속팀에서도 활약을 보겠지만 대표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평가할 기회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수비도 봐야 되겠죠. 네. 김영권이 빠졌기 때문에 홍정호한테 기회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었겠지만 댓글이 이번에도 많더라고. 제외했습니다. 네. 벤투 감독이니까 센터백은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권경원, 박지수 이 5명이 그냥 무조건 풀이다. 나머지는 뭐 굳이 찾지 않겠다. 추가 옵션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란전에서 김영권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제가 실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권경원, 김민재 조합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풀백 포지션은 지난 명단과 같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김문환 선수 이번에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팀이 LAFC가 언저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팀 사정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18일날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 김태환의 경기력도 괜찮기도 하고요. 네, 김영권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23일이죠. 사간도스전에서 후반 30분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다리 쪽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나고야와의 구강컵 결승에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부상이 생각보다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한번 돌았고 김영권이 만약 빠진다면 저는 생각보다 문제가 클 수 있다. 물론 이란전 경기력은 안 좋았지만 그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김영권이 하는 역할이 크고 벤투 감독 빌드업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권경원도 왼발 잘 쓰고 뭐 패스 좋은 선수지만 김영권과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벤투 감독은 김영권 복귀를 기다린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네, 멘트를 보면 회복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부상 시점부터 11일 아랍에미리트전까지 한 19일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2주짜리 부상이라면 그 전에 극적으로 합류할 여지는 있습니다. 풀백은 뭐 그대로니까 저는 딱히 코멘트할 건 없습니다. 미드필드진 특징은 나상호, 이동준이 빠진 대신 엄원상이 들어왔고 네. 이번에도 이강인이 제외된 거였어요. 벤투 감독 이에 대해 어떤 설명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엄원상도 뭐 새로운 선수가 아니고 벤투 풀에 있던 선수라서 그렇죠. 네, 네. 뽑힌 건 이상하지 않고 뭐 좋은 특징이 있는 선수다. 양쪽 사이드 다 되고 발이 빠르고 공간 잘 활용한다. 그래서 약간 조커로 활용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고요. 이강인에 대해서는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여기선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하는 거 맞아.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잘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귀에 쏙쏙 박히는 영어 as well, also, as well, as well, also 하면서 3명을 언급했는데 이재성, 정우영, 이동경입니다.
예, 지난 명단 발표 컨텐츠에서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선 전 다른 선수보다는 이동경을 이강인보다 좀 우선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강인의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아쉽긴 한데 네. 지금 벤투호의 구조를 보면은 황인범이 허리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상 플레이메이커는 황인범인데 이강인이 들어오면 이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이강인 선수는 보다 보디가드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인범과 같이 공존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고 보고요. 벤투 감독이 사실 압박과 수비적인 부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이재성, 정우영, 이동경 이 선수의 장점은 물론 창의성과 패스도 있겠지만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대표팀 한 복귀가 사실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요번 제외까지 보고서 좀 더 명확하게 들었어요. 저는 추가적으로 백업을 볼 때는 황인범 백업을 그냥 백승호로 두는 그 전략을 좀 이어갔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은 황의조의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가 포인트였는데 놀랍게도 김건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벤투 감독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멘트 하나하나에 기대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장시간 관찰했다. 네, 좋은 장점 가지고 있다. 저희 플레잉 스타일에 잘 적응할 거라 생각했다고 발탁 배경을 말했고요. 소속팀 동료인 이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김건희도 1995년생입니다. 네, 한국 나이 27살에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주민규 선수 요새 그 K리그 1 득점 선수죠. 이제 20골 앞두고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김건희 외에는 다른 스트라이커 옵션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건희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는데 K리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상 없는 김건희는 딱 육각형. 그러니까 벤투호에 딱 맞는 공격수거든요. 그러니까 등 딱 되죠. 공중볼 되죠. 역습 되죠. 압박 되죠. 연계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벤투호에서 뛰는 김건희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규성은 3번 연속 뽑힌 걸 봐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이번 2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표팀 원톱, 그러니까 원톱 두 번째 자리 황의조는 부동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세컨드 옵션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민규에 대한 아쉬움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주민규 선수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대표팀에 맞는 유형은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피드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약간의 형태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형태의 변화를 준다? 그럴 거면 저는 김신욱이 좀 더 나은 옵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규에 대한 제외, 벤투 감독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김건희 선수 저도 이제 수원 삼성 담당을 했었고 상당히 기대하는 선수인데 그렇더라도 딱 명단을 봤을 때 김건희, 조규성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 예, 조규성이야 뭐 대표팀 맛을 봤지만 김건희는 이제 대표팀 안에 레벨이 다르잖아요. 손흥민이 일단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거기서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황의조 공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비에서는 김영건, 만약 빠진다면 공격에서 황의조, 김영건 없는 대표팀은 사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황의조는 최근 대표팀에서 물론 득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전방에서 벤투 감독이 원하는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선수는 황의조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믿고 그 자리에 맡겼던 건데 김건희 혹은 뭐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얼마나 메울지가 조금 저는 좀 궁금하고 이 벤투 감독은 다른 시스템으로 그 황의조 공백을 메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시스템에 다른 선수로 메울 수도 있다. 이렇게 훈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예컨대 뭐 손흥민 또는 황희찬을 톱으로 쓸 수 있고요. 김건희 혹은 조규성에게 과감하게 원톱 자리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발탁하면서 이제 골보다는 다른 능력에 대한 부분 주목했다는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네. 저는 오히려 역시 예전에 그 이정엽을 쓰듯이 최전방을 미끼로 두고 이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는 김건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손흥민에 대한 활용법에 대한 해법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도 살짝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규성 선수도 살짝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본인이 뭐 마무리도 물론 좋은 능력 갖고 있지만 측면으로 빠지기도 잘하고 연계 플레이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조규성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 또는 황희찬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자원이어서 좀 발탁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에 대한 전력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던가요? 뭐 이런 질문 늘 나올 때마다 뭐 딱히 말을 안 해줍니다. 뭐 세세하게 누가 뭐 경계해야 되고 이런 전술을 못 쓰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오늘은 뭐 공격 쪽에 좀
좋은 원칙을 가진 팀들이다. 그래서 한국은 수비에서 많은 것이 요구될 것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공격력을 경계해서 무실점의 포인트를 잡는다는 말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라크전은 아랍에미리트전 이후에 얘기를 나눌 것이다. 목표는 두 경기에서 모두 승점 3점을 따내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 베스트 11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김건희를 당장 내세우기보다는 그래도 있는 자원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톱으로 세울 것 같고요. 송민규, 이재성, 황희찬 2선, 황인범, 정우영 3선, 홍철, 권경원, 김민재, 이용, 포백, 김승규 골키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황희찬 선수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는 안 통한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네. 왼쪽으로 쓰지 않을까. 손흥민 가운데, 이재성 오른쪽, 김건희 선수 원톱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원톱? 예. 황인범, 정우영 밑에는 똑같아요. 예. 네. 밑에는 변화 없지만 윗선이 이번에는 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김건희 선수의 활약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주선이 던져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다음 달 8일 소집 때 당금질 시작하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랜만에 그 대표팀 경기에서 함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수들 K리거들 모두 소속팀에서 코로나 부상 없이 무사히 대표팀 합류해서 카타르로 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